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서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에 실시되었던 선정고 고1 공통수학 1 중간고사 주요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간단한 총평부터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미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출제 경향입니다. 자체 제작된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력평가, 중킬러, 킬러 문항의 표현들이 활용된 문항들이었습니다. 해당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 고난도 문항까지의 연습이 충분했던 학생들이라면 낯선 표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문항별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력평가 기출 직접 연계 문항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제가 써놓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학력평가 문항을 바탕으로 한 단순 변형 문항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고의 흐름이 긴 문항, 그리고 계산의 양이 많은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건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의 흐름이 길고요. 계산의 양이 많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풀이 시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항을 풀어내기에 어려움이 컸던 시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난이도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까? 어려웠습니다. 최근 몇 개년 기출을 확인한다 해도 최근 몇 개년 동안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 시험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급컷입니다. 전 등급의 등급컷이 평년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고난도 문항들이 연이어 출제가 됐습니다. 13번, 14번, 15번, 16번, 그리고 서술형 마지막 4번까지 해서 총 5개의 문항이 이번 시험의 고득점을 가르는 그 5문항이 되었던 것 같은데 5문항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각 등급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 총평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각 등급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점수 구간 내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밀집되는 형상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각 등급별 변별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항 구성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평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오늘 총 3문항을 풀어볼 예정인데 14번, 15번, 16번 문항입니다. 그럼 칠판을 지우고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14번 문항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접근해내지 못했던 고난도 문항 중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래프와 1차 함수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라지 a, a, fa, 라지 b, b, fb에서 만난다. 두 직선 x는 a, x는 b, 네, y축의 평행 직선들이죠. 그쵸? 그리고 x축, 그리고 1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이다. 넓이에 대한 문제네요. k는 양수다. 좋아. 루트 m 마이너스 n이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n의 값을 구하세요. 단 a는 b보다 작습니다. 요 점이 얘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우선 그려봐야 되겠죠. 그쵸? 제가 지금 fx에 대해서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보시죠. 우선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원점하고 3,0을 지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좌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0,0, 3,0.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k가 양수예요. 그러네. 그럼 뭐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아하. 그럼 우선 그려보겠죠. 그렇죠. 우선 그려봅시다. 자, 그렸습니다. gx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k.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지 A하고 라지 B 정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라지 A가 라지 B보다 왼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표시 가능하시겠죠? 여기도 표시를 해봅시다. 맞네. 그 아래로 내려가 보죠. 두 직선 x는 A, x는 B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x는 A? 그래? 여기서 그냥 바로 낼게요. 그러면 여기에 A, 0에서 만나겠죠? x는 A니까. 그 다음 x는 B. 여기 내렸고 그 다음 x축. 그래? x축. 요렇구나. 이랬는데 gx하고 눌렀어요? 얘하고 눌렀어요? 아, 요 넓이를 지금 물어본 거네요? 요 넓이가 3이라고. 그쵸? 그럼 이제 좀 의심이 드십니까? 아니, k가 양수여서 이렇게 갔을 때 아니, 항상 얘가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형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쵸? 올라가다 보면 경계가 보이겠죠? 그 경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커다란 삼각형 하나가 형성되는 그 자리 얘겠죠? 이렇게. 만약 이렇게 그어졌다고 쳐보죠. 자, 이렇게 그어지면요. 그쵸? 제가 지금 여기가 좀 확장을 좀 시킬게요. 자, 이렇게 확장이 됐을 때 여기에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게 폭이 너무 좁게 그려놨나봐요. 요렇게 할게요.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림이 그리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자, 하고 여기 딱 만났다 이거예요. 딱 만나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있는 역삼각형 모양이 없네요. 그었고 x는 B 그었고 x는 A 그었고 그치? x축 그었고 gx를 그렸는데 삼각형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이때가 있겠네. 그럼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넘어가면 이 일이 벌어지겠죠. 만약 더 넘어갔어요. 저렇게 더 넘어가면요. 이제부터는 사다리 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다시 보세요. x는 A를 그었어. x는 B도 그었어. gx도 그었어. x축도 그었어. 그러면 사다리 꼴 모양이 나오죠. 그치요? 케이스를 나눠야겠구나. 그래,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 당연히 모양이 변하는 여기가 기준입니다. 그럼 그때 K 값을 어떻게 잡습니까? 잡아볼까요? 자, 보세요.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y 절편이 k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은 x 절편에 의해서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x 절편이 여기가 2분의 k, 0에서 지나가죠? 그쵸? 그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걸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요. 여기를.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분의 k라는 애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사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k가 양수니까. 다시 써볼까요? 2분의 k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k가 0에서 6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노란색 한번 가보죠. 노란색은
2분의 K가 정확하게 3에 맞은 겁니다. 맞죠? 자, 두 번째. 2분의 K가 정확하게 3이야. K가 6이야. 세 번째는 2분의 K라는 애가 3보다 오른쪽으로 빠진 거예요. 맞지? 자, 세 번째. 2분의 K가 3보다 오른쪽으로 빠졌다고. K가 6보다 큰 거야. 경계가 지금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K가 6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죠? x제곱 마이너스 3x와 지금 이게 두 번째 케이스 계산하는 겁니다. 얘와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의 교점 좌표를 우선 잡아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제곱 3,0이랑 마이너스 2 3이랑 좋아. 여기가 3이랑 마이너스 1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좌표에 마이너스 2, 넣어봐. 얼마야? 12지? 12야. 그러네. 여기다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맞지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계산해볼까요? 우리?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입니까? 5지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5죠. 높이는 10이죠. 이때의 넓이 S는 얼마죠? 25나 나오네? 그런데 나는 넓이가 3짜리를 찾고 있어요. 3이 아니네? 이건 모순이네. 되시겠죠? 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실까요?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파란색이었습니다. 자,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해봐. 이 삼각형보다 무조건 커집니다. 저 사다리꼴은.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감소함수인데 x축이 지금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떨어지죠. 그쵸? 얘가 지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넓이가 추가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여긴 당연히 추가가 되고 이쪽 부분에 또다시 추가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S가 무조건 25보다 큽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림상에서 보듯이 이 전체 봐봐. 당연히 노란색보다 크죠?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K라는 애가 이 상황으로 들어와야겠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처음에 우리가 그려봤었던 이 빨간색 삼각형들 요 두 개 얘네들의 넓이가 3이 될 때가 언제야가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알겠지? 자,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했을 때 큰 의심은 없거든요. 근데 K가 양수인데 두 점에서 안 만날 수도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그것도 한 번만 잠깐 계산해보고 갈게요. 아니, 안 궁금합니다. 아니, 궁금해 주세요. 자, 자, 해봐. 얘랑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두 점에서 만났대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제로죠? 그럼 판별식 b를 때리실 거 아닙니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만 크면 항상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고요. 아까 전 2분의 k를 기준으로 우리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형성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언제나 모든 문제는요 좌표 표시가 핵심입니다. 자, 좌표 표시를 하러 가볼게요. a, fa로 지금 줬는데 a제곱 빼기 3a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되면 조금 불편해요. 왜 그러냐? 내가 여기를 2분의 k라고 잡았기 때문입니다. 요 값이 2분의 k고 지금 넓이를 계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 좌표를 표시할 때, 이 좌표를 표시할 때
K가 등장하고 A의 차수를 낮춰주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즉 GX 위의 점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2A 더하기 K로 라지 A라는 점을 표시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라지 B로도 표시해볼까요? 라지 B도 B, 마이너스 2B 플러스 K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넓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넓이 계산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K에서 뭘 빼요? A를 뺍니다. 첫 번째 케이스죠.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에 2분의 K에서 A를 빼요. 그쵸? 자, 높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K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도 당연히 마이너스 2A 더하기 K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하나 더 써볼까요? K-2A라 쓸게요. 이렇게. 됐죠? 자, 이쪽. 여기. 플러스 2분의 1. B-2분의 K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의 좌표가 마이너스 2B 더하기 K라는 얘기는 이 길이는요. 길이는 2B 마이너스 K라는 겁니다. 이 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그쵸? 그래서 2B 마이너스 K. 할 수 있겠나요? 이게 지금 내가 찾는 넓이 S가 됩니다. 되죠? 얘를 A-2분의 K로 바꾸고요. 2분의 1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2분의 K-A인데 그것도 A-2분의 K로 위치를 동시에 바꾸겠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겠다고. 괜찮지? 그 다음 얘를 여기다 넣어. B-2분의 K죠? B-2분의 K의 제곱이 3이 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4분의 K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BK 플러스 4분의 K 제곱 이 3이면 되겠네. 내가 찾는 건 K 값입니다. A, B를 전부 K로 바꿔 쳐야 되겠어요. 드는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봐. 아까 전 여기에서 우리가 이 fx하고 gx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스몰 a, 스몰 b라고 한 거예요. 맞지? 그때 당연히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넘겨서 풀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판별식을 때리셨잖아요. 이 방정식의 두근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근이 스몰 a, b다 이거지. 그래서 근의 공식 쓰셔서 근의 공식이 아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셔서 a 플러스 b는 얼마? 1, a, b는 막 k 표시하실 수 있겠네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한번 바꿔 치러 가볼게요. a 제곱이랑 b 제곱 합쳐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k로 묶고 a 더하기 b 할게요. 얘랑 얘예요. 그 다음 2분의 k 제곱이 3이에요. 되셨죠? 자, 집어넣어 봅시다. 1 플러스 2k 그 다음 a 플러스 b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럼 2분의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제로. 이쪽으로 써볼까요?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가 제로. 그럼 k 값이 이제 나오겠네요. 그쵸? 근의 공식 쓰시면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가 나오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k는 양수라고 했고
우리가 찾는 K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맞죠? 저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K 값이 뭐예요? 루트 5 빼기 1만 들어오겠네요. 됐나요?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 이제 가서 보세요. M이 5네. N은 1이네. 그럼 M 제곱 마이너스 2N이 25에서 2 빼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이 23이네 라고 쓰실 수 있겠죠. 그쵸? 자, 많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풀이가 이거밖에 없었나요? 네, 풀이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사고해낼 때 당연히 이렇게 삼각형 두 개일까? 라고 그냥 단정 짓고 푼 친구들은 또 금방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았던 게 이 경계가 된 때, 즉 K가 6일 때죠. 이 K가 6일 때의 넓이가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저 사다리꼴 넓이는 당연히 25보다 크단 말이죠.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나머지는 좌표 표시만 정확하게 해서 풀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문제로 갈 텐데, 자, 잘 보세요. 원래 지금 제가 이걸 다 좌표 표시로 풀어드렸는데 처음 제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얘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그게 뭔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제일 먼저 보였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기울기는 얘네들의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2면 여기가 아까 전에 2분의 K-A 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건 볼 게 없이 K-2A예요. 맞잖아요. K-2. 이거 왜 어떻게 합니까? 하나 가면 두 개 가야 된다고. 하나가 왔으면 두 개가 떨어졌다는 얘기였단 말이야. 당연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였어. B 빼기 2분의 K였는데 이 길이를 할 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 얘의 몇 배라고? 그냥 2배인 2B 마이너스 K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시면 1차 함수, 특히나 이 1차 함수가 나왔을 때 기울기는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고2에 가셔서, 고3에 가셔서도 수능까지도 1차 함수가 주어졌어? 그럼 기울기는 항상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15번 문항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14번 문항과 더불어 많은 학생들이 접근해내지 못한 고난도 문항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6 이하의 정수 A에 대하여 이랬습니다. 자, 지금 첫 시작부터 있잖아요. 정말 강력한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강력한 조건들에는 밑줄을 한번 그어놓고 문제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이하의 정수 A. 좋아. 아주 크게 좋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a-3은 제로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래요?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겠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쵸? 자, 알파 베타는 3분의 a-3. 됐네. 내려가 보죠. x의 개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하여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라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a의 값의 합이 k일 때 마이너스 10k-5의 값을 구하세요. 모든 a의 값의 합이 k랍니다. 우선 a가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그 정도는 예측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더했더니 k야. 뭐 이 뒷부분은요. 마이너스 10k-5는 선정고 OMR 카드에 마킹하기 위해서 숫자를 변형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는 거죠. 합이 K다. 그 K가 뭐예요? 라고 물었구나. 좋아. 가로 갑시다. fx는 0, fx는 0의 해가 같다. 가족권 해석해보죠. fx는 x제곱 계수가 1인 2차식입니다. 그래서 fx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뭐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fx도 써보겠습니다. 얘네들의 해가 같대요. 여기서 나온 해나 여기서 나온 해가 같대요. 그 해를 감마하고 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fx는 0에서 나온 해를 감마하고 델타라고 하면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게 맞죠. 그쵸? 자, 감마 델타는 q가 맞습니까? 맞네요. 그럼 여기도 지금 감마하고 델타가 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보죠. 감마 더하기 델타는 p입니다. 감마 델타는 q입니다. q는 같은 게 맞네요. 근데 얘네들은 왜 다르죠? 다르면 됩니까? 다르면 안 되죠. 얘는 같아야 되는데? 그죠? 얘는 같아야 돼. 아, 그럼 p가 0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얘는 p가 0이란 얘기예요. 아, x의 개수가 0이구나. x가 없었구나. 그럼 fx 뭐 너무 단순하게 생겼네요? 그치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fx. 자, 지금 이 문제를 공수 2까지 배운 학생이라면 요 내용을 읽었을 때 fx가 y축 대칭이야 라고 알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함수입니다 라고 알아냈을 수도 있어요. 저 처음 듣는데요? 그쵸? 그래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 거기까지 한 친구들이 있었고 이 문제 해석을 이렇게 교육과정에 맞게 해석하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원래는. 왜냐면 그 내용은 함수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쓰이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y는 fx하고 x축, y는 fx하고 x축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같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x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기 때문에 이건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공수 2에 있는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배우시죠? 그쵸?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fx예요. 근데 여기가 x축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f마x라는 애는 x자리에 마x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y축 대칭하는 함수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랑 이게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었는데 똑같은 자리 가서 다시 맞았어.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럼 뭐 생각할 게 없죠. 야, 이거 처음부터 y는 fx하고 f마x가 동일한 형태구나. 이게 뒤집어 엎었구나. 이렇게 되십니까? 그쵸?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걸 바로 본 친구들은 더 편하게 문제를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뒷부분에 한 얘기는 전부 사족이에요. 왜?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렇다고 길지도 않아. 깔끔하죠? 자, 나로 가봅시다. 자, 나입니다. 나는 F알파 빼기 F베타가 5 이상 20 이하인 자연수다. 이랬습니다. 좋아요. F알파 빼기 F베타를. 간단한데요? 그쵸, 간단하죠. 넣어보세요. 얘에서 얘를 빼. Q 지워지는데요? 아, 너무 좋죠?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5 이상 20 이하인 자연수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보이십니까?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나왔습니다. 얘가 있고 아까 전 처음에 찾아놓은 게 있죠. 그쵸? 그럼 지금 이걸 합차로 나누면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러분한테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요.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아요. 마이너스 3분의 2. 저 알파 빼기 베타는 모르는데요. 찾으러 가시면 되겠죠. 자, 찾으러 가봅시다. 자, 단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조건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양수입니다. 아시겠죠? 알파 빼기 베타는 양수예요, 지금. 요 상태야. 얘를 찾으러 가는 거야. 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되겠는데, 계산을 해보죠. 9분의 a 제곱에서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4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의 2 플러스 12 통분해볼까요? 9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30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3분의 a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으로 나오죠. 그쵸?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현재 요걸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잡아 빼면요, 3으로 했을 때 지금 양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 a 빼기 6이 됩니다. 맞지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 절대값 못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걸 준 거예요. a가 6 이하야. 뭐라고? a가 6 이하야. a 빼기 6은 0보다 작거나 같아. 절대값을 벗기고 튀어나올 거면 3분의 6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돼 라는 얘기야. 알겠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넣으면 끝입니까? 자, 넣어 보십시다. 3분의 6 마이너스 a.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요만큼이 자연수여야 합니다. 알겠니? 5보다 커갖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돼. 위에를 계산해 볼게. 자, 9분의 a에 a-6이야. 이렇게 생긴 거야. 다시, 요게 뭐라고? 자연수라고. 너가 자연수야. 그럼 그 해석은 a 곱하기 a-6이 9의 배수야 라는 얘기야. 할 수 있겠지?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잊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오. 오시오? 오세요. 알겠죠? 자, a에 a-6이 9의 배수여야 돼요. 자, 45고요. 180인가요? 맞죠? 저기서 9의 배수 찾으셔야 되는데 9의 배수. 아니 근데 a 곱하기 a-6이 9의 배수가 되는 6 이하의 정수 a를 제가 어디부터 넣어봐야 됩니까? 뭐 6부터 넣어봅니까? 6 넣으면 0인데요. 그쵸?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 AY축으로 그래프를 이차함수로 한번 그렸다고 생각해보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런 얘기야. 여기가 A축이고 여기 Y축이야. 여기가 Y축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Y는 A 곱하기 A-6이라는 이차함수를 그릴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그렸어. 요렇게. 근데 A가 6 이하의 정수야. 그냥 6 이하만 생각을 하자고. 6 이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생길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생긴 이 이차함수의 일부 위에 정수점들이 가서 찍힐 거야. 맞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45에서 180 사이다 이거예요. y는 45에서 y는 180 사이에 여기 부분만 지금 내가 필요한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뭐는 안 넣어도 돼? 6부터 0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 우선 음수야. 알겠지? 그리고 이 경계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넣어 보시면 되겠죠.
대충 45가 넘어갈 값부터 하나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 A에다 마사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마사 곱하기 마이너스 10입니까? 40이네. 아, 45가 안 되네. 그치, 이건 모순이네. 자, A가 마오야. 마오면 마오 곱하기 마이너스 11 55네? 오, 들어왔네. 들어왔어. 근데 뭐가 아니야? 9의 배수가 아니야. 아니, 55가 9의 배수가 아니야. 아하, 이것도 모순이야. 이거 안 되는 거야. A가 마6이야. 마6에 마이너스 10이야. 72야. 오, 9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래, 9의 배수 맞네. 얘는 하나 찾았군요. 그래요, 하나 찾았어. 자, A에다가 마7을 넣어. 마7 곱하기 마이너스 13입니다. 91인가요? 모순이죠? 9의 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위 안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A가 마8입니다. 마8 곱하기 마이너스 14예요. 112인가요? 9의 배수인가요? 9의 배수 아니네. 모순이. 자, A가 마이너스 9야. 그럼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5야. 그럼 얼마야? 5, 9, 45. 135인가요? 135야. 9의 배수인가요? 9의 배수가 맞네. 어허, 좋아. 너 9의 배수구나. 그럼 A가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6이야. 160이네? 9의 배수인가요? 아니네. 모순이네. 그 다음 A에 마이너스 11을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7이야. 그러면 17, 17 하니까 187인가요? 187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아, 범위를 이제 슬슬 벗어났네요.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A 값이 마6하고 마이너스 9네요. 그럼 K가 나왔습니까? K 나왔네요. 자, K 값은요? 그냥 여기다 쓸까요? 요 두 개에서. 자, K 값 얼마죠?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면 최종 계산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5를 하러 가보죠. 얘가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5를 뺐네요. 최종 답이 145인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듣고 보니까 또 어렵진 않죠? 그럼 이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걸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수 조건과 자연수 조건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해질 만큼 많은 문제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 조건에 대해서 개수를 세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선 참 어려웠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접근하는 방식 보시고,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를 넣으실 때 있잖아요. 이걸 넣으실 때 지금 제가 여기서 9의 배수라 그랬죠. 맞죠? 9의 배수가 되려면요, A하고 A 빼기 6 얘네들이, 얘가 만약에 3의 배수면요, A에서 6을 빼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9의 배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답들도 보시면 지금 마6하고 마이너스 9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9의 배수가 아닌 마이너스 4 같은 걸 넣어버리시면 여기 지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겨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머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9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예 구조상. 근데 그런 것까지는 바로 못 봤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몇 개만 넣어보시면 풀어낼 수는 있는데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시험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진짜 차분하게 이걸 풀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마지막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문항입니다. 단답형 마지막 문항이었고요. 오히려 15번 문제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문제네 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학력평가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들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이번에. 그래서 익숙해 보이는데 못 풀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그런 문항으로 보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또다시 범위부터 줬죠? 좋아.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실수 t네요. 자, x가 t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이제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이건 x의 간격이 2짜리가 움직여 이런 얘기야. 2짜리가 이렇게 움직여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tx 마이너스 12t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례 물었습니다. 자,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물었다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잠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케이스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됐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차를 GT라고 하자. t에 대한 방정식 GT-A는 제로의 실근계수를 HA라고 하자. 자,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한 문제고 여기까지가 다시 한 문제. 그래서 우선 딱 가운데 딱 잘라. 여기까지 우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해보죠. 자,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네들의 간격은 2고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tx 마이너스 12t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tx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t의 전체 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선 얘를 요렇게 그려봐야 되겠죠? 2t 콤마 4t제곱 마이너스 12t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요. 우선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t가 우선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t가 지금 t가 양수 조건 하에서는 t가 이 t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습니다. 아, 맞죠? 음수였다면, 음수가 가능했으면 케이스가 더 늘어났을 텐데 다행히도 0 포함 양수라서 케이스가 더 줄어든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t가 이 t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다고요. t가 양수면. 그런데 이 간격 2짜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이럴 수 있겠지요. 맞나요? 이럴 수 있겠죠. 우선 얘부터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범위를 잡을 때 t 플러스 2가 2t보다 작겠죠. 맞나요? 맞니? 자, 그럼 t가 2보다 크죠. 범위 잘 보이시죠? 범위에는 박스를 쳐볼게요. 그러면 박스를 쳐놓겠습니다. t가 2보다 클 때예요. 저 때가. 그럼 이 상황이면 t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t에서 최소값이 나오죠. 간단한 얘기죠? 그러네. 계산해 봅시다. f에 t 플러스 2가 얘가 최대값일 겁니다. 알겠지? 잠깐만요. 지우고 이쪽에다 약간 들여쓸게요. 자, t 플러스 2부터 계산해보죠. 여기다가 t 플러스 2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에다 t 플러스 2 넣는 거예요. 플러스 4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12t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계산 3t제곱 4t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 좋아. 그럼 이제 스몰 m을 찾으러 가봅시다. 최소값 ft네요. ft. 자, ft는 여기다 t 넣은 값이죠?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제곱 마이너스 12t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니까 ft 플러스 2에서 ft를 뺀 게 gt로 잡히겠죠. 그쵸? 그럼 gt까지 써놓겠습니다. gt는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4t 빼기 4 됐네. 됐지?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여기가 2t, 4t 제곱 마이너스 12t거든요. 요렇게. 근데 t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가 t인데 t 플러스 2가 요 t까지는 못 도달했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변화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봐. 세 번째 케이스를 미리 그려드릴게요. 여기에 세 번째 케이스를 그려드리면 이 간격 2짜리가 이렇게 가는데 이럴 수 있지요. 이번에는 t 쪽이 올라가고 t 플러스 2쪽이 내려갔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하고 얘를 지금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점이 있겠죠. 다시 얘기해보면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4t제곱 마이너스 12t가 라지엠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 ft가 최소값으로 잡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4t제곱 마이너스 12t가 최대값으로 잡힐 때 최소값이 ft 플러스 2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의 중간 과정에 한 가지가 있지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잠깐만 그릴게요. 잘 봐.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일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그럼 그때 여기가 뭐냐면 당연히 t 플러스 1이야. 함수값이 같으면 대칭축이 x는 t 플러스 1이지. 그치? 그 t 플러스 1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는 거라고. t 플러스 1이 지금 같다면 ft랑 ft 플러스 2가 같은데 ft가 더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t 플러스 1이 대칭축 얘네들의 정가운데 값이 얘보다 왼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얘기라고. 알겠니? 얘는 여기에 t 플러스 1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t 플러스 1이 대칭축을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자, 범위를 잡아봅시다. 그럼 지금 이 t라는 애가 t 플러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그쵸? 같다라고 놓을까요? 이것도 여기 같다라고 놓겠습니다. 같고 여기는 t 플러스 2보다 작다라고 놓아볼게요. 되셨죠? 그쵸? 그럼 이때의 범위를 한번 잡아보시면 여기에서 t가 1보다 크거나 같죠? t가 2보다 작네요. 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gt 값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가 뭐라고? 얘가 라지엠이라고. 얘가 스몰엠이야. 누가? ft가. 알겠지? 자, 라지엠 써볼게요. 4t제곱 마이너스 12t. 스몰엠은 ft 뭐라고? 계산해놨어. 3t제곱 마이너스 12t. 얘에서 얘를 빼. 그럼 gt는 t의 제곱. 1에서부터 이 사이에서는 t제곱을 그려야 되는구만. 이거 옆으로 빼야 되겠다. 자, 이쪽으로 빼놓을게. gt가 t의 제곱이라고. 알겠죠? 이해되셨죠? 이거 동그라미 쳐볼까요? 얘라고. 알겠지? 자, 여기로 가보죠. 그럼 이번에는 이 t라는 애가 t하고 t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요렇게 됐지? 그러면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네? 아하, 범위는 이렇게 잡혔네. 그럼 다 했나요? 다 한 겁니다. 잘 보세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예요. 맞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아. 끝났죠? 케이스 다 했다 이거야. 지금 최대값이 어디라고? 최대값은 똑같이 얘라고. 최소값은 어디라고? 최소값은 f t 플러스 2라고. 자, 해보죠. 최대값 4t제곱 마이너스 12t. 자, 최소값 ft 플러스 2라서
이것도 계산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죠? 3t제곱 마이너스 8t 빼기 4입니다. 자, GT를 써볼까요? 자, GT입니다. GT는 얘에서 얘를 빼야 되겠죠.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네. 그럼 다시 써보면 GT는 t-2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동그라미로 쳤죠 아까 전에? 동그라미로 쳤습니다. 좋았어. 했다 이거지.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GT를 정리할 수 있나요? GT를 정리해 봅시다.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GT입니다. 자, GT는 요 위에다가 좀 올려 쓸게요. 될 수 있으면 한 판에 쓰겠습니다. 자, GT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T-2의 전체 제곱입니다.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T제곱입니다.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t-4입니다. 자, 혹시나 아까 전에 t가 양수일 때라고 해서 t가 2t보다 왼쪽에 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t가 0일 때 왜 막 갖다 놓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잘 보세요. t가 0이면요. t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x가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좀 정확하게 그래요. 여기 x축이죠? 이렇게 갔다 이거지. 마이너스 x제곱인데 t가 0이니까 x가 0에서부터 2 사이지. 0에서부터 2 사이야. 범위 보이지 지금? 이때 얘가 최대값이고 ft 플러스 이쪽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게 변화가 생기나요? 변화 없죠?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GT를 그려보기 전에 읽지도 않은 밑에 네 줄을 읽으러 가야죠. 가봅시다. 자, T에 대한 방정식 GT-A는 제로에 실근 개수를 HA라고 해라. EA랑 EA는 같은 거다 이거지. 지금부터 우리는 Y는 GT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Y는 A라는 상수함수라고 명명하겠습니다.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밀었을 때 교점의 X좌표, 서로 다른 X좌표 그 개수가 HA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때 H1, H2, H3, H12의 값을 물어봤어요. 아시겠죠? 봐봐. 그럼 얘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한 이쯤이 4라고 보시면 될까요? 4라고 볼까요? 조금 더 내려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요. 요렇게 좀 내려 그려볼게요. 1, 2고 요쯤이 4라고 해보죠. 잘 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다 0을 넣으면 4죠. 그쵸? 4야. 그리고 여기는 T축이에요. 우리는 Y는 GT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T축이고 4를 지났죠. 그리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는 겁니다.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프가 여기만 사는 겁니다. 이때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1인가요? 이렇게 생기겠죠. 그때 0하고 1 사이에서는 얘를 그리세요. 꼭지점이 2,0인 2차 함수를 그리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원래는 저렇게 생겼는데 누구만 그리라고? 여기만 그리세요. 이런 얘기야. 그랬지. 자,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t제곱을 그리세요. 1 넣으면 1이고요 2 넣으면 4네요 2 넣으면 4예요. 그럼 t제곱이 있었을 거예요. 얘 t제곱이
요렇게 1,1을 지나면서 요렇게 올라간 t제곱이 있었을 거라고. t제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만 그리세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다음 t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t 빼기 4를 그리세요. 2 넣어보세요. 아, 정확하게 이어지네요. 그렇죠? 당연히 정확하게 이어져야 돼요. 자, 요렇게 그려지게 된 겁니다. 이게 y는 gt 그래프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상수함수를 그어보는 거예요. 자,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봐봐. H1부터 볼까요? H1은 A에다 1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거예요. 상수함수 y는 일자리를 긋는 거예요. 요렇게 걷다 이거지. 몇 개니? 한 개지. 그치? 얘는 한 개. 자, H2. 자, H2는 여기서 이제 긋는데 2에서 그어. 여기가 4니까 여기가 2라고. 몇 개에서 만나요? 2개에서 만나죠. 그쵸? 3도 몇 개에서 만납니까? 2개에서 만납니다. 4도 2개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0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지금 t가 0보다 크니까 포함이 되죠? 그래서 4까지도 2개인 겁니다. 자, H2가 2개, H3도 2개, H4도 2개 했다 이거지. 자, H5. 자, H5는 여기 위에다 긋는 거죠? 5 그거 몇 개야? 한 개네? 6도, 7도, 8도, 9도, 10도, 11도, 12까지도 전부 다 한 개. 아하, 그럼 이건 이렇게 쓰겠습니다. H5부터 H12는 전부 한 개. 11111 이렇게 적겠네. 최종 H1부터 H12까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더 해볼까요? H1 한 개, 1. 2가 3개, 6. 그 다음 8개죠? 근데 다 1입니다. 그래서 최종 답이 15가 되는 문항입니다. 자, 막상 풀고 나니까 야, 이게 내가 손도 못 댈 문제였나 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의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급박한 환경 안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셨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표현 있죠. 처음 얘기할 때부터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시에 등장하는 저런 표현들은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간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정고 14번부터 16번까지 총 3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이번 선정고 시험 많이 어려웠습니다. 처음 총평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등급의 등급컷이 낮게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점수가 지금 중학교 때 받았던 점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낮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우선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고 학생들한테 제가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하나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선정고는요 원래 정확한 수학 실력을 평가해 오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고1 중간고사 대비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여러 소문들이 도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온다더라, 저런 게 나온다더라, 이건 안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그런 소문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장 첫 번째는 개념 공부입니다. 개념 공부가 완벽하게 됐다 했을 때 필수 유형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죠. 필수 유형도 됐어. 그러면 고난도 문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력평가 기출문제들 플러스 중킬러 킬러 문항까지 가는 거죠. 이 단계를 건너뛰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이란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도 문제를 풀거나 학평 중킬러와 킬러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도구들을 활용해서 내가 대체 어디까지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지 그걸 매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한순간 그 문제를 뚫어냈을 때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한 단계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또 뚫어냈을 때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지를 바로 보는 습관들을 좀 버리시고
고난도 문제를 대할 때는 항상 깊이 고민하고 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생각의 힘을 기르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소문 같은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정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학업에 정진하는 선전고 학생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선전고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